에스티메이션 아틀라스에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은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빈도 기반의 연구를 하시는 경우에 푸아송 리그레션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존 분석하시기 위해서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그 리스크 레이시오 값으로 나오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셨을 때에는 결과를 오드 레이시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푸아송 리그레션을 쓰셨을 때에는 이제 레인 레이시오로 쓰시면 되고,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쓰셨으면은 해저드 레이시오로 결과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쓰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타겟으로 라니티딘 투여받은 군을 뽑았고, 컴페어레이터로 다른 H2 블로커 약물 투여받은 군을 뽑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타겟 컴페레이터를 뽑아놓고 봤더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교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겟으로 뽑았더니 이 초록 색깔 옷 입은 군이 이제 타겟군이고 빨간색 옷 입은 군이 이제 컴페레이터 군이라고 봤을 때 몸무게가 양군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제 타겟군은 좀 몸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컴페레이터군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높았고 이러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몸무게라는 교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교란 변수들을 저희가 보정을 해서 이런 에스티메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기법 중에 하나가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한 환자당 이 환자의 성향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성향 점수는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환자가 타겟 코호트에 속할 프로바빌리티 값, 그 확률 값을 수치상으로 뽑아낸 게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인데요.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결국 한 환자 환자당 다 계산을 해서 이 스코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을 시켜서 매칭이 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할 때에 보통은 이제 타겟의 이제 매칭 그 PS 디스트리뷰션이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컴페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봉을 보통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할 때 결국에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 때 이 아틀라스에서는 사이클롭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게 되는데 그 패키지 내에 이 라지 스케일 레귤러라이즈드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 모델로 결국 이 한 환자 한 명 한 명당의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매칭이 됐으면 그 매칭이 된 이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칭 전에는 이렇게 PS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타겟과 컴페레이터가 났다면 매칭이 되고 나서는 이런 타겟과 컴페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거의 비슷한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보통. 저희가 매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층화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기준으로 스트래티피케이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트라타 1, 2, 3 이렇게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층, 그다음에 보통 구간, 그리고 몸무게가 덜 나가는 그런 구간으로 이렇게 층을 나눠가지고 각 층에 해당되는 환자들끼리 타겟하고 컴페레이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이런 스트라티피케이션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 방법과 스트라티피케이션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한 환자당 계산을 할 때에 결국 이런 리그레션 모델을 저희가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1, X2, X3 같은 여러 코베리에이트들, 이 코베리에이트들의 만약에 이 X1이 성별이었다, 뭐 X2는 나이였다, 뭐 X3는 과거에 고혈압 과거력이 있었던 유무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코베리에이트들을 이 아틀라스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각 코베리에이트 앞에 결국 이 베타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요 모델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요 모델링을 해서 결국에는 요 PS 매칭을 해서 저희가 리그레션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돌릴 때에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에러가
바로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제 요 아틀라스의 에스티메이션을 구동을 해보시고 나서 이제 접하실 수 있는 에러일 텐데요. 미리 조금 하도 이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미리 제가 아예 강의록에 넣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요 트리트먼트 여부, 그러니까 이 환자가 라니티딘을 투여받았을 거냐, 아니면 다른 H2 블로커 약물을 투여받았을 거냐, 요 트리트먼트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 트리트먼트의 차이에 따른 것과 요 X1, X2와 같은 요 그 코베레이트들 간의 상관관계가 만약에 너무 높게 되면은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요 트리트먼트 여부하고 그 코베레이트 첫 번째 코베레이트가 너무 코릴레이션이 높으면은 이 나머지 코베레이트들 앞에 요 베타 값은 굉장히 작게 계산이 될 거고 요 X1 앞에 요 베타 값만 엄청 크게 리그레션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리그레션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을 다 돌리시고 나서 요 하이 코릴레이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로그를 보시면은 요 에러 발생한 요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 메시지 안에서 어떤 코베리에이트이 하이 코릴레이션을 발생시켰는지 그런 정보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 코릴레이션을 발생시킨 코베리에이트는 PS 매칭을 할 때 아예 코베리에이트에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베리에이트 세팅하는 부분에서 요 익스클루드를 해야 될 코베리에이트들로 요 하이 코릴레이션을 일으킨 코베리에이트를 이렇게 추가를 시켜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작업들도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실 때에는 요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에스티메이션 결과물을 끝까지 보시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컨셉셋으로 미리 만들어서 저희 설계에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라는 거는 타겟이냐 컴페레이터냐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양 군에서의 이 위험률이 같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아웃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타겟하고 컴페레이터 코호트의 요 리스크 레이시오가 1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런 아웃컴들을 저희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의 컨셉셋으로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성 발톱이라고 하는 그런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타겟에 속한 환자든 컴페레이터군에 속한 환자든 내성 발톱의 위험률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성 발톱이라는 아웃컴은 저희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컨셉셋 안에다가 저희가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을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요거를 왜 설정하느냐? 결국에 시스테매틱 에러를 보정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 네거티브 아웃컴을 컨트롤 아웃컴을 설정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결국에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통계적인 그런 계산을 하게 되고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모델링하는 과정 중에서는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게 랜덤 에러 그리고 시스테매틱 에러 이런 에러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랜덤 에러는 저희가 보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이 시스테매틱 에러는 저희가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보정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 방법론의 하나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저희가 렐러티브 리스크 1로 가정을 해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시스테매틱 에러를 보정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p-밸류를 보정시켜주게 됩니다.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요 타겟하고 컴페레이터와 아웃컴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런 컨셉하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컨셉들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지 되겠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을 이제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 에스티메이션을 끝까지 돌려보시기 위해서는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미리 한 10개에서 한 50개까지는 미리 컨셉셋으로 좀 문헌 리뷰라든지 사전 연구들을 통해서 미리 조금 설정을 하셔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과는 이제 조금 반대되는 컨셉으로 이제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도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지 에스티메이션
이 기능이 끝까지 돌아가는데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세팅을 안 해주셔도 이 결과가 끝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타겟과 컴페어레이터의 리스크 레이시오가 1로 저희가 가정할 수 있는 거였다고 한다면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이와는 반대로 이제 렐라티브 리스크가 2 또는 3 이렇게 명백하게 타겟하고 컴페어레이터의 이 아웃컴에 대한 발생률이 차이가 나는 그런 아웃컴을 저희가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통해서는 저희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정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문헌 리뷰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이번에 이 수행을 하게 될 연구에서 타겟하고 컴페레이터의 리스크 레이시오가 2가 차이가 나는지 3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리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게 알려진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료진이 진료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게 의료진의 이런 처방 패턴에 이제 이미 녹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 이 타겟하고 컴페레이터의 상대 위험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뭐 상대 위험도가 1.5였으면 어떤 연구에서는 뭐 2.0이었고 뭐 이렇게 연구마다 너무 이 해저드 레이시오 값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설정해 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에서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까지만 세팅이 되었으면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을 기준으로 이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합성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 그 발생한 빈도를 상대적으로 이제 뭐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합성할 때는 뭐 상대적으로 2배로 이제 합성을 시켜준다든지 3배로 합성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아웃컴 이벤트가 발생한 그 이벤트를 합성을 시켜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틀라스에서는 합성을 기반으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의 기록들을 기반으로 합성해서 설정해주는 요런 방식으로 이제 요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한 통계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요 논문들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요 논문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스티메이션 아틀라스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아틀라스에서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틀라스로 굳이 꼭 이렇게 이 실습을 다 참여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따라와 보시는 것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거의 클릭만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틀라스의 요 에스티메이션 메뉴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고 요 오른쪽 상단에 요 New Population Level Effect Estimation 요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니티딘 vs other H2 blockers in any cancer라고 저는 제목을 써주고 제 이니셜을 쓰고 저장을 해서 이 에스티메이션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로는 코호트 세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 분석 세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그리고 파지티브 컨트롤을 이 합성을 할 거냐 이걸 선택하는 세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 세팅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이 코호트 세팅 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파란 색깔 버튼 Add Comparison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이제 타겟 코호트, 컴페어레이터 코호트를 여기서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이 버튼을 눌러서 제가 타겟 코호트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라니티딘 코호트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컴페어레이터 코호트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 아웃컴 코호트, 애드 아웃컴 여기서 아웃컴 코호트 아까 만든 거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여기 불러오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불러오기 위해서는
요 아까 컨셉셋 설명을 드렸잖아요. 컨셉셋 만드는 부분. 여기에 미리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한 컨셉셋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튜토리얼용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컨셉셋이 있고 그걸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항목에서 여기 파란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제가 네거티브 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튜토리얼용으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반드시 불러오셔야지 이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끝까지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놓아 봤고요. 여기까지 세팅을, 코드 세팅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시 뒤로 가기 버튼 통해서 나오신 다음에 이 어널리시스 세팅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add 어널리시스 세팅 보면은 여기 스터디 파퓰레이션을 이렇게 설정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또 코베리에이트 세팅하는 부분 여기서 코베리에이트는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에 쓸 코베리에이트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베리에이트 세팅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임 앤 리스크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 관련해서 그 분석 세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웃컴 모델을 어떤 걸로 설정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부터 보시면은 이 스터디 파퓰레이션 세팅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가 주요한 옵션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환자가 타겟 코호트에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고 컴패리터 코호트에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코호트에 다 들어와 있는 환자를 살려둘 건지 아니면은 먼저 들어온 코호트에만 남겨둘 건지 아니면은 양 코호트에서 다 제외를 시켜줄 건지 요거를 설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두 개의 코호트에 다 속한 환자들은 그냥 리무브홀로 다 제외시켜주고 하는 연구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설정은 요 아래쪽에서 두 번째에 요 옵션은 타임의 리스크가 스타트가 되기 이전에 만약에 아웃컴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환자는 제외를 시켜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yes라고 이렇게 하면은 타임 앤 리스크 이전에 아웃컴이 발생한 환자들을 모두 제외시켜주는 그런 옵션을 줄 겁니다. 요거를 yes로 하면은 요 타임 앤 리스크 기간 이전에 과거 며칠 기록까지 룩백을 해서 볼 거냐 이 디폴트로는 99999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올데이즈를 의미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과거에 확보된 모든 데이터 기록들을 다 봐서 아웃컴 발생 기록이 있으면은 제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을 보통 많이 이제 조절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코베리에 세팅에서는 요 오른쪽에 요 클릭 투 뷰 디테일이라고 하는 요 파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요 PS 매칭을 할 때에 사용을 할 코베리에이트들을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별을 코베리에이트로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 클릭이 디폴트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거의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조금 조절을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그룹은 5세 단위로 연령군을 묶어가지고 그거를 코베리에이트로 사용을 하는 거고 뭐 레이스나 에스니시티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연구자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라서 이런 것들도 코베리에이트로 좀 보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그냥 한국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보통 코베리에이트로 포함 잘 안 시키는 것 같고 또 이 환자가 코호트에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그 인덱스 이어 그리고 몇 월 달에 들어왔는지 그런 인덱스 먼스 이런 것도 이제 코베리에이트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코베리에이트들을 보면은 요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에서 만약에 애니타임 프라이어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들 저희가 타겟하고 컴패리터를 뽑아놨는데 그 환자가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올 데이스로 그냥 애니타임 프라이어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다 조회해 봤을 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단 기록들 컨디션 어커런스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단 기록들 하나하나를 다 코베리에이트로 사용을 해서 PS 매칭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옵션을 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롱텀을 체크했다라고 하면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365일까지의 기록을 조회해 봐서 그때까지의 기록만 코베리에이트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숏텀을 제가 체크를 했으면 인덱스 데이트 기준 마이너스 30일까지의 이 진단 기록을 가지고 코베레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도메인들의 기록들을 다 저희가 뽑아놓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각 도메인의 모든 기록들을 다 하나하나씩 코베레이스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아틀라스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덱스 스코어들도 코베레이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체드 S2, 뇌졸중 인덱스라든지 뇌졸중 위험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DCSI, 뭐 당뇨 합병증 지수라든지 아니면 찰슨 코모비디티 인덱스, 그 동반 상병 이제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한 환자의 이런 인덱스 값들이 쭉 계산이 되면서 그 계산된 요 스코어들이 코베레이스로 사용될 수 있게 그런 로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코베레이트들을 이제 PS 매칭을 할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X 버튼을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코베레이트들을 이제 설정을 해줬는데, 이 코베리에이트에서 익스클루드를 시킬 코베리에이트는 따로 저희가 컨셉셋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익스클루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익스클루드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는 라니티딘 약물하고 아더 H2 블로커 약물들, 저희가 이제 타겟이냐 컴페레이터냐 저희가 차이를 보는 그 트리트먼트잖아요. 그래서 그 트리트먼트에 해당되는 약물들은 저희가 하나의 컨셉셋으로 미리 만들어서 여기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의 목적이 타겟하고 컴페레이터의 그 트리트먼트의 차이에 의한 아웃컴 발생률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보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할 때 코베레이트에서 반드시 저희가 트리트먼트로 들어가는 약물들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약물들을 이제 타겟에 쓰인 약물과 컴패리티브에 쓰인 약물을 하나의 컨셉셋으로 미리 만들어서 걔를 한꺼번에 불러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익스클루드로 여기 보시면은 이 라니티딘 컨셉셋 중에서 라니티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뒤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라니티딘하고 아더 H2 블로커 약물들을 하나의 컨셉셋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컨셉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 약물들은 코베리에이트에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클루드를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그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가 발생한 코베리에이트는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포함시켜서 익스클루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스클루드를 한 컨셉들의 하위 컨셉트까지 다 제외를 시켜줄 거냐라고 하면 여기 yes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임 앤 리스크는 이제 저희가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로부터 30일에서부터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에서 365일까지 이렇게 타임 앤 리스크로 잡고 아웃컴 발생을 비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프로페이시티 스코어 관련된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 요건 이제 트림을 해줄 건지 말지 여부입니다. 트림을 그냥 안 하면 넌, 트림을 할 거면은 이제 두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페이시티 스코어를 매칭을 할 건지 아니면은 스트래티파이 요 층화로 할 건지 요거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매치 온 프로페이시티 스코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옵션은 타겟 환자 한 명당 컴패레이터 환자를 최대 몇 명까지 매칭을 시켜줄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디폴트로는 이제 타겟과 컴패레이터 1대1로 매칭하는 걸로 되어 있고 뭐 1대4로 매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4라고 옵션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칼리퍼라고 해서 이 매칭을 할 때에 기준이 되는 그 파라미터 값인데 이 칼리퍼가 이제 0에 가까울수록 타겟과 컴패레이터의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차이가 굉장히 없어야지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거의 동일해야지만 매칭이 될 수 있게 하는 거고 칼리퍼가 1에 가까울수록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매칭할 수 있는 이제 후보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파라미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디폴트로는 칼리퍼 값이 0.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돌려보셨을 때 매칭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런 칼리퍼를 조금 값을 올려본다든지 이런 조작을 조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칼리퍼의 스케일을 어떻게 조정할지인데 보통 이제 스탠다다이즈드 로그 쉬운 값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요게 두 개가 하이 코릴레이션을 체크를 하고 에러를 발생시켜 줄 것인지 그런 옵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디폴트로는 이제 yes, yes로 되어 있어서 하이 코릴레이션 체크도 하고 하이 코릴레이션이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해서 이제 스탑이 되게 하는 건데 만약에 하이 코릴레이션 체크도 안 하고 에러도 발생 안 시켜주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를 no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컴 모델 세팅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푸아송 리그레션,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이렇게 세 개를 쓰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콕스 리그레션을 돌려서 생존 분석하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PS 매칭을 해서 매칭이 된 환자들만 가지고 콕스 모델을 만들 건지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아웃컴 모델을 만들 때에도 이 코베리에 매트릭스 저희가 아까 여기 위쪽에서 이 코베레이트들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를 아웃컴 모델을 만들 때에도 사용을 할 건지 라고 물어보는 건데 저희가 매칭할 때 이미 코베레이트들 보정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아웃컴 모델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IPTW 방식을 써서 매칭이 만약에 잘 안 돼서 환자들이 너무 많이 탈락했을 때에 그럴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 IPTW를 쓸 건지 말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저는 요 IPTW는 그냥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노로 세팅을 이렇게 하고 다시 맨 위로 돌아가서 요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다시 이렇게 나가는 뒤로 가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이제 요 분석에 대해서 세팅한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으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하고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 그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디폴트로 그냥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건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합성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디폴트로는 그냥 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 합성은 그냥 안 하는 거가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에스티메이션의 기본적인 설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이제 요게 어,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그 아틀라스의 각각의 기능들은 다 그 결과물들을 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티메이션 기능은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나서 이 에스티메이션 제네레이션을 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더넷에 참여가 되어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피더넷을 통해서 이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구동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계를 이제 에스티메이션에서 했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닫은 다음에요. 이렇게 제가 한 게 이렇게 떴으면 다시 이제 피더넷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더넷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 피더넷에서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import from atla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import from atlas 버튼을 눌러서 제가 아까 오픈 데이터베이스 1 아틀라스에서 설계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셀렉을 해봐서 이 에스티메이션 리스트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틀라스에 설계가 되어 있는 쭉 에스티메이션 리스트가 뜨게 되고 제가 아까 설계한 이 에스티메이션이 요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컨펌을 해보면 제가 아까 이 아틀라스에서 만들었던 이 설계가 결국 이 아틀라스에서는 이 설계에 대한 것들을 R 패키지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틀라스에서 만들어준 R 패키지를 지금 피더넷에서 불러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이 R 패키지 파일을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향해서 저희가 구동을 시켜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 execute 버튼을 눌러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execute 버튼을 눌러서 제가 아까 오픈 데이터베이스 1에서 만약에 히라 2017DB에다가 요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돌려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히라 2017을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선택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설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보면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서브밋을 누르면은 아까 그 R 패키지가 요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밋을 눌렀으면 제가 미리 돌아간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갔으면 이 돌아간 결과가 이 스테이터스에 completed로 뜨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히라 2016년 데이터베이스, 히라 2017년 데이터베이스도 돌려봤는데 이 히라 2017년 데이터베이스에 돌아간 결과를 보면 이 리저트 컬럼에 이 뷰, 요걸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요 패키지가 돌아간 결과가 이렇게 파일로도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 result.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요 파일들을 이제 실제로 로컬 코드에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승인 같은 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파일로 로컬 컴퓨터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요게 이제 파일로 보면은 좀 더 보기 좋게 나오는데 이런 RR 값 0.79라는 RR 값이 있고 이렇게 여기 0.07이라고 하는 p-value 값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이런 CSV 파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이렇게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 샤이니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결과물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저드 레이쇼, 이 연구의 해저드 레이쇼가 0.8이었다. 그리고 p-value가 0.07이었다. 이런 결과들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구의 파워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트리션, 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몇 명의 환자가 탈락했고, 몇 명의 환자가 최종적으로 콕스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이 파퓰레이션의 캐릭터리스틱 정보가 PS 매칭하기 이전과 PS 매칭한 이후에 이 타겟과 컴페레이터 분의 이 캐릭터리스틱 기본 결과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뭐 이렇게 연령 분포, 성별 분포, 그다음에 메디컬 히스토리, 그리고 과거의 메디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페이지 스코어 요거 클릭해 보시면 요 PS 모델, 리그레션 모델 만들었을 때 각 코베리에이트별로 앞에 베타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그 결과들 보실 수가 있고 프로펜시티 스코어 분포가 타겟과 컴페리터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코베리의 밸런스가 PS 매칭하기 이전하고 이후에 어떻게 밸런스가 차이가 났는지 이게 0.1 아래로 쭉 방석이 깔린 것처럼 이렇게 쭉 깔려져 있으면 매칭이 잘 됐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고 이 시스테매틱 에러는 저희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아까 설정을 했는데 각각의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 이 컨피던스 인터벌 95% 안에 이 1로 저희가 얼마나 많이 잘 떨어졌는지 이 깔때기 요 빨간 요 깔때기 안에 이게 얼마나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에러 보정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카플란마이어 플롯도 타겟하고 컴페레이터의 카플란마이어 플롯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통계 분석 결과로 받으실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에스티메이션 기능입니다. 이 에스티메이션 기능이 이 피더넷이 개발이 되기 이전에는 이 개별 연구자들이 이렇게 아틀라스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설계를 하신 이후에 이 유틸리티라는 탭에 가서 이 패키지를 이 스터디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각각을 받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로컬 컴퓨터에 다운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로컬 컴퓨터에 있는 R의 구동을 통해서 이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이제 제네레이션을 시키셨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설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패키지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R 패키지들이 그 미리 깔려져서 버전들이 다 이렇게 딱 환경 셋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패키지들의 디펜던시도 워낙 복잡하고 이래서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개별 연구자들이 예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더넷에서는 뭐 개별 연구자들이 굳이 아래다가 이런 패키지를 돌릴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안 하더라도 요 피더넷에서 그냥 쉽게 요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돌려보실 수 있게 개발이 된 게 요 피더넷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는 다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에스티메이션 기능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아직 소개를 못 해드린 이 아틀라스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은 어떤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인지 결과물 위주로 제가 한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시던스 레이 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고 요 캐릭터라이제이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틀라스에. 저희가 코호트를 이제 뽑아놨는데 그 코호트의 기술 통계량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캐릭터리스틱 기능입니다. 그래서 연령 분포라든지 성별 분포라든지 이 코호트에 속한 환자들이 과거에 어떤 질병을 진단을 받았었는지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돌아간 결과물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캐릭터리스틱을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엑시큐트를 돌려보시면 식으로 쭉 이렇게 연령 분포가 이렇게 5세 단위 구간으로 해서 저희가 뽑아놓은 컴패레터 코호트와 타겟 코호트의 연령 분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제가 쇼텀은 마이너스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데이트 기준 마이너스 30일 동안에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 조회해 봤을 때 약물 처방 기록들이 각 코호트 환자들이 몇 명이 어떤 약물 처방 기록이 있는지 그 약 처방 기록에 대한 그 요 카운트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시저 수술 처치 기록이 어떤 기록들이 저희가 뽑아놓은 코호트에 있었는지 그리고 성별 분포가 어땠는지 그리고 컨디션 기록들, 과거에 진단받은 진단명이 어떤 진단명들이 있었는지,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캐릭터라이제이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하실 때 그 코호트의 특성 파악을 위해서 많이 이제 이 기능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코호트 패스웨이 기능은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벤트 코호트들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먼저 요 코호트 패스웨이를 결국 트리트먼트 패스웨이를 보기 위해서 요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데 요 타겟 코호트 만약에 제가 2형 당뇨 환자를 미리 코호트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불러왔으면 요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요 이벤트 코호트들로 지정한 요 이벤트들이 그 발생을 한 트리트먼트 패턴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벤트 코호트들로는 각각 당뇨병 치료제들을 처방받은 요 기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불러왔고요. 그래서 요게 돌아간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뷰 레포트를 눌러서 보게 되면 이 결과물이 이런 썬버스트 차트가 나옵니다. 이런 썬버스트 차트가 나오고 요게 안쪽 원일수록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처방을 받은 요 약물군들이 나오고 두 번째 그 세컨 스텝으로 처방받은 약물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스텝으로 처방받은 약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이 전체 모수는 아까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미리 정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각각의 이벤트 코호트들이 발생한 거를 이렇게 시퀀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을 이제 예를 들어보면 2형 당뇨 환자 중에 메포민으로 초치료를 한 환자들이 21.1%였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DPP4 이니비터 처방받았던 분이 2.7%였더라. 라는 요 썬버스트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런 퍼센트 비율을 보여주는 요런 결과물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코호트 패스웨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뽑아놓은 환자분들이 약 처방 패턴이 이제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런 트리트먼트 패턴들을 볼 때에 좀 자주 저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 패스웨이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모든 CDM에 대한 기준을, CDM도 이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5.3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CDM 5.3.1 버전의 테이블 스페시피케이션은 이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5.3 CDM은 어떤 테이블들이 있고
각 테이블들은 어떤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변수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연구 설계하실 때에 용어부터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용어 검색을 할 수 있는 이 아테나 사이트, 이 사이트도 들어가 보셔서 표준 용어들을 어떤 걸 이제 고르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뭐 다른 병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교육단체에서 교육을 했었던 그런 영상들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영상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 오브 오디시라고 해서 이 오디시에서 만든 이 CDM 연구 책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요 책이 그냥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영문판이기는 한데요. 요 영문판에 대한 것들은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요 연구 설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혹시 그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강의록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왔을까요? 제가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지금 아틀라스에서는 컨셉셋으로만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코호트 데피니션으로는 그 에스티메이션 돌릴 때 적용하실 수는 없고요. 컨셉셋으로만 만드셔야 됩니다. 연도는 어, 그 합쳐진 연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제가 지금까지 쭉 시연으로 보여드린 연구에서는 딱히 이제 연도에 대한 조건을 안 걸었는데 만약에 이 연구가 연도별로 쪼개서 결과를 봐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뭐 코호트 설계를 연도별로 하신다든지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연도별 에스티메이션을 각각 해서 그 각각 연도에 해당되는 에스티메이션 결과를 이렇게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연도별로 조금 분석은 쪼개서 설계를 해서 결과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12년부터 15년까지는 이렇게 통으로 선택을 하셨으면은 4개 연도의 결과들이 다 합산된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겨우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